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월간 NCS 10월호 취준진담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의 취준진담은 비대면 채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지금 계속 이제 취업에 트라이 하시는 분들, 이런 쓸데없는 영어를 쓰는 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취업에 지원하시는 분들, 그쵸? 취업 준비라는 좋은 얘기가 있는데,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과 재작년 이런 경우에 하셨던 분은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불과 1, 2년 사이에 취업의 과정에서 비대면이란 부분이 훅 들어왔거든요.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비대면 채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까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점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원래 우리가 이 준비하는 취업의 단계는 서류, 필기시험, 면접이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전에 정보를 얻는 과정, 정보. 이게 예전에는 가령 그러니까 수시 채용이 대세가 되기 전까지는 정시 채용, 수시 정시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그 정기적으로 공채가 있을 때는 이게 변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어떤 9월 며칠부터 있으면 올해도 그러면 삼성은 이쯤에 있겠고 SK는 이쯤에 있겠고 해서 날짜까지 대충 나왔고요.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 문항도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어떤 인재상이라는 게 뭐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크게 변하지 않아서 사실은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찾아볼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수시 채용이 대세가 되고, 그러니까 사기업에서 수시 채용이 대세가 되고, 그러면서 정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채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공기업을 주로 하지만 사기업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보를 얻는 단계에서부터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다른 것보다도 바로 이 정보 단계가 굉장히 비대면화 되어 있죠. 자, 그런 부분들 한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채용 알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채용 알림이라기보다는 설명회 같은 정보를 얻는 단계입니다. 이런 정보를 얻는 단계에서는요, 수시 채용에서는 언제 어떻게 얻는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 채용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그러니까 대학에서는요, 3월, 9월이 되면 1학년도 알아요. 막 현수 막 걸려 있고, 막 계속 포스터 있고요. 오늘 어디서 뭐 CJ가 와서 설명회 한다느니 뭐 이런 것들 계속 있으니까 여기 보면서 채용 시즌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 느끼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비대면으로 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채용 시즌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없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공채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게 공채 때는 한꺼번에 몰리잖아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몰리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지금 채용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서, 왜냐하면 그때는 뭐도 있었냐면요, 진짜 꽤 많았어요. 아무 생각 없다가 친구가 막 이렇게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것도 있네? 그럼 나도 한번 넣어볼까? 이런 사람들. 그쵸? 난 이걸 생각했는데 이런 것도 있으면 같이 한번 넣어봐야지. 그러다가 여긴 떨어지고 여기만 되고 이런 경우들 많았거든요. 지금은 자기가 정확하게 어디 이렇게 특정하지 않으면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자, 그런데 지금의 특히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의 이런 비대면 설명회는요, 대부분 메타버스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 크게 지금 원래는 게더타운 같은 걸 많이 썼거든요. 게더타운. 이건 뭐 검색해 보시면 될 거예요. 게더타운 같은 걸 많이 썼는데, 최근에 SK가 이프렌드라고 이걸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버추얼 미더비인가 하여튼 그런 이름으로 했는데, 그걸 확장해가지고 이프렌드라고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이프렌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SK가 유치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게 다른 것보다 같이 발표하고 설명하기에 되게 좋은 플랫폼이거든요. 게더타운은 사실은 이건 협업 플랫폼이라 조금 여기에 좀 덜 적합한데요. 근데 이거는 상담 같은 거 하고 할 때 좋긴 하죠. 이건 발표회 할 때, 이건 상담 같은 거 할 때 좋긴 해가지고, 보통은 이 두 가지를 많이 써요. 제페토를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데, 제페토는 사실은 그런 설명회로 쓰기에는 조금 솔루션으로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게더타운과 이프렌드 두 가지 정도의 사용법 진짜 별거 없습니다.
가서 로그인, 자기가 아바타 만들고 로그인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직관적으로 딱 보면은 서로 뭐 이렇게 화상이 켜진다든가 하는 식으로 직관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메타버스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대부분 메타버스상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글이 지금 SK, 뭐 LG, 롯데 뭐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거 외에도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삼성도 하고 현대도 그렇고요. 지금 웬만한 대기업들은 전부 다 메타버스상에서 진행이 되니까 메타버스를 여러분이 들어갈 수는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런데요. 메타버스를 못 들어가는 사람 어떡합니까? 바로 그런 분을 걸러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비정하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 뭐 이왕이면 지금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된다라고 지금 하도 난리인데 그 기업도 메타버스에 관심 있어 뭘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이왕이면 뽑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걸러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걸러지면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아바타 만들고 로그인만 하면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활동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대기업, 사기업의 경향이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메타버스상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뭔가 하지 않아요. 공기업은 항상 늦거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같은 거는 그런 정보들 같은 것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원래 공기업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채용 설명회하고 그런 활동들이 사기업보단 덜해요. 같이 모여가지고 채용 박람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메타버스를 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공기업 하나가 단독으로 나가가지고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예전부터. 사기업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에서 뭘 하는 것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런 걸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공기업도 차근차근 이런 어떤 설명회라든가 특히 같이 모여서 하는 합동 뭐 그런 설명회라든가 채용 박람회 이런 것들은 메타버스를 많이 접목하는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선 서류인데요. 서류는 원래 비대면이죠. 사람을 직접 대면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서류 자체는 뭐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 하던 대로라는 게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무 매칭.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들을 공부했다 이런 것들과 직무 매칭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류는 웬만하면 통과시켜 하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필요한 걸 정확하게 명시를 하잖아요. 자격증은 몇 점, 그 다음에 뭐는 몇 점 하는 식으로 그러면 그 점수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비교적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헷갈릴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코로나의 영향인데 이건 비대면이 아니라 코로나의 영향인데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의 취업 준비생들 이제 막 대학에서 뭐 1, 2학년들을 이제 코로나로 거쳐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될 그럴 때는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학력이 좀 저하돼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대외 활동이 굉장히 부족할 거예요. 지금은 뭐 이런 거 있죠. 광고 쪽을 지원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나는 광고 쪽 과가 아니고 그러면 굳이 이 광고에 대한 어떤 과목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대외 활동 같은 거 뭐 광고 동아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광고 공모전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보충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대외 활동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기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외 활동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뭐겠어요? 그럼 듣는 과목이라든가 배운 것들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한 2, 3년 있다가는 어떤 과목을 배웠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전반적으로 그런 대외 활동이 워낙 적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필기시험도요, 투 트랙,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기업, 공기업이죠.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들, 그러니까 수시 채용으로 아주 소규모 수시 채용, 그러니까 100명, 200명 정도가 아니라
10명, 20명 정도의 소규모 채용이라면 그거는 사실 필기시험을 굳이 안 하고 그냥 면접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100명 정도만 된다. 근데 100명이어도 몰리는 이유는 있으니까 그게 몇천 명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류에서 걸러낸다고 해도 거의 몇천 명을 상대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필기시험이 그럼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몇천 명을 면접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그 어떻게 할 것이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할 때요, 보내줘요. 뭔가 키트를 보내주고, 돈이 많이 들어요. 예, 많이 보내주고, 그런 것들, 그리고 시험 볼 때 그런 키트들을 다 놓고, 그 다음에 핸드폰, 휴대폰 같은 걸로 탁 자기 자신을 촬영하면서 그것들을 또 감시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닝 방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SDS에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어요. 아예. 어딨지? 네. 아이고. SDS에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 여기 있다. 브리티웍스라는 솔루션으로 응시자가 시험 보는 모습을 감독관에게 중계하는 이런 시스템을 아예 개발을 해가지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쓰고 있습니다. SK도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기술력이 안 되는 곳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이 솔루션을 빌려 쓰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안 되겠다. 그냥 없애자. 이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없애고 AI 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AI 면접이라는 게 진짜 면접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은근히 적성 검사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 적격성 검사, 적성 검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대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그게 AI의 발달, AI 면접이 과연 그렇게까지 갈 것인가, 신뢰도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 이게 한동안 쭉 좀 신뢰도가 있다가 최근적으로 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면접이 조금 더 발달해서 이걸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필기시험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신뢰도가 쌓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조금 지난 다음에는 다시 필기시험을 오프라인에서 보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공기업의 경우는요, 필기시험은 아마 오프라인으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기업의 시험이라는 게 보통은 AT 테스트거든요. GSAT, GSAT. 그러면 글로벌 삼성 애프티튜드 테스트에서 적격성 검사입니다. 적격성. 예, 죄송합니다. 네, 이런 발음을. 자, 적격성 검사입니다. 적격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NCS 같은 거예요. NCS는 컨닝을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죠. 네, 뭐 어떤 비문화 문제가 나왔다. 자료에서 문제가 나왔다. 와, 똑같은 거 문제 찾아야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은근히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오픈북을 해, 컨닝을 해 라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효용성이 없어요. 위험을 감수해서 컨닝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컨닝 사고라든가 이런 게 안 나는데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NCS도 있지만 전공시험이 있단 말이죠. 전공시험은 노트 하나만 있어도요, 효용성이 확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한번 이거를 컨닝을 해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기업은 컨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공기업은 전공시험이라면 컨닝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말이 이상하잖아. 네. 그러니까 컨닝을 했을 때 효용성이 커요. 그러면 컨닝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집에서 그냥 시스템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별의별 잔머리가 다 나올 겁니다. 지금이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별의별 잔머리가 다 나오면서 그런 시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은 원래 공정을 기치로, 공정,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게 큰일 난다라기보다는요, 시험이 전부 다 재시험으로 다시 치러야 되잖아요. 그쵸? 시험 시간만 늦었다. 컨닝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시험 시간이 이쪽 교실에서는 9시에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9시 5분에 시작했다. 이것 때문에 불공정하다 해서 만여 명이 다시 시험을 본 사건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딱 한 명이 그런 문제가 있다,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시험 자체가 재시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은 웬만하면 이렇게 오프라인 상으로 끌고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방역을 철저히 한 상태에서 대면으로 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마지막 단계 면접이죠. 면접은요, 크게 AI 면접과 화상 면접, 비대면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신뢰도가 높이 쌓이지 못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땐 오히려, 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기계가 낫다, 이러면서 막 하고, 그다음에 공정 문제가 나오면서요. 그러면 차라리 AI가 하는 게 더 공정하지,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요. 최근 들어,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 무렵에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인국공의 AI 면접의 거의 최고 득점자, S클래스, 스페셜 등급을 받은 친구가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기계한테 속여가지고 막 좋은 사람인 척 했는데 와보니까 별로더라.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신뢰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AI 면접을 좀 해보니까 기업에서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죠. 이상한데?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신뢰도가 오히려 지금 하다 보니까 떨어진 상태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2, 3년 전에 AI 면접 엄청 떴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잠깐. 2, 3년 전에도 하고 있는 분이 지금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2, 3년 전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오히려 AI 면접 얘기가 좀 들어간 상태예요. 그게 사실은 그러면 코로나가 되면서 AI 면접이 더 떠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들어간 상태라는 건 그만큼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AI 면접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이 과연 성공해서 그런 신뢰도를 회복할지 안 할지는 앞으로 한 3, 4년간 정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런 건 있다는 거죠.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들의 어떤 인식이요. AI 면접으로 당락을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첫 번째,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우리는 AI 면접으로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런 용도 하나와 두 번째는요. AI 면접이 어떤 그 사람의 적성? 취향? 어떤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게 보니까 성실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면접의 기초자료로 쓰기 좋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험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걸 보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게 하는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AI 면접은 그렇게 두 가지 쓰임새가 지금은 있고요. 앞으로 3, 4년 있다가는 그것을 가지고 당락을 결정할지 아닐지 이 데이터가 쌓이는 걸 보아서 이런 것들이 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화상 면접이거든요. 비대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게 화상 면접인데 보니까 이래요. 1차, 2차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요. 1차 실무진 면접 같은 경우는 화상 면접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 이거는 실무진들이 그냥 실무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고 좀 인성적인 부분들, 그래서 임원 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인성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화상 면접보단 실제로 봤을 때 분위기라든가 표정들 여러 가지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임원 면접, 그리고 이때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임원 면접은 그냥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간다. 그런 형식으로 이원화되는 경우들이 조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당분간 어쨌든 1, 2차는 이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2차까지 비대면이 됐든 아니면 1차만 비대면으로 했든 간에 1차는 화상 면접으로 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사기업은 얘기했잖아요. 공기업은 항상 늦고 뭔가 변화를 싫어하니까 웬만하면 눈치를 봐가지고 지금 분위기 되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화상 면접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불러드리려고 하지만요.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좀 또 빨리 적용하는 편이잖아요. 이것도 이원화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공기업도요. 화상 면접 많이 하는 편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화상 면접은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뭐냐면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연습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카메라에 뭐 어디를 봐야 돼? 여길 봐야 돼? 저길 봐야 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한두 번만 해보면 되는데 이렇게 기계에 대고 말하는 게 생각보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이게 생각보다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엿다 대고 말하는 연습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되면은 이왕이면 어차피 내용적인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보통의 취준생들은. 그러니까 정말 이 디테일한 미묘한 차이인데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과 굉장히 어버버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의 100%도 발휘하지 못하고 80%, 70%만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한테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앞으로는 비대면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뉴 노멀이라고 하죠. 새로운 표준, 새로운 평범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편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채용 설명회 사람들 모아가지고 담당자들 학교마다 쫓아다니고 이런 거보다 메타버스 상에서 하니까 뭐 거제도에서도 오고 제주도 바로 경기도에서 오고 이런 식으로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무리 없이 다 참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쫓아다닐 필요도 없다. 그렇죠? 얼마나 편해요. 하는 사람도 편하고 오는 사람도 나 지금 집이 여기 부산인데 서울에서만 한단 말이야 설명회를. 그럼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런 부분들 메타버스 상에서의 설명회라는 건 앞으로도 대세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서류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비대면 하면 되겠고요. 필기가 문제인데 필기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고 면접 같은 경우도 1, 2차 뭐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그냥 1차는 자기 집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용이 좋으니까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마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어떤 표준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러면 또 우리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취준진담 10월에 대한 얘기를 마쳤고요. 11월 후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조금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